너는 저로 가라. 말소리야? 어? 못 들었어. 지난 시간에 호르몬에 대해서 살펴봤죠. 호르몬. 우리가 호르몬을 이 대목에서 호르몬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전 단계에서 뭘 배웠기 때문이야. 공2가 뭐였어요? 신경계였죠. 신경계. 그리고 전체 제목이 1단원이 자극과 반응이죠. 자극과 반응에 신경계를 배우고 이어서 호르몬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날 때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는 게 바로 신경계입니다. 신경계. 그래서 때리면은 바로 아프다는 걸 느끼고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게 신경계였다면 호르몬 같은 경우는 천천히 자극되고 반응하는 어떤 그런 신호체계라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가 신경계만 있는 게 아니라 호르몬이라고 하는 느리지만 지속적이며 천천히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호르몬이라는 신호 전달 체계도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은 지난 시간에 어디서 분비된다? 내분비샘에서 분비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밖으로 분비관이 있어서 침샘이나 소화샘 같은 분비관이 있어서 외부로 방출되는 것들은 외분비샘이라고 하고 몸 안에서 몸 안으로 분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분비선이라고 합니다. 사람한테 있는 내분비선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사람한테 있는 내분비선은 총 몇 개가 있다? 1, 2, 3, 4, 5, 6 6개입니다. 물론 남자 따로 여자 따로기 때문에 사람 한 명만 따지면 5개죠. 총 6개가 있어요. 중요한 건 각각의 내분비샘의 위치를 기억해야 하고요. 그 내분비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종류입니다. 호르몬의 종류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해야 하며 호르몬의 역할들까지 하나하나 다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요 정보들은 논리적인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습니다. 논리적이라는 건 이러이러하니까 이름이 인슐린일 수밖에 없네. 이게 아니에요. 인슐린의 역할은 실험 데이터상 결과를 실험해보니까 인슐린의 기능은 이런 게 인슐린의 기능이야 라는 게 정해져 있는 과학자들이 연구해놓은 결과입니다. 결과치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단순한 나열된 정보에 불과해요. 우리 뇌의 구조 있잖아. 뇌가 5개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뇌한테 이름 붙인 거 논리적으로 붙인 거야? 아닙니다. 그냥 5개한테 과학자들이 알아서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그치? 그래서 과학자들이 해놓은 그 짓을 그것을 그냥 우리는 받아들여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호르몬들의 이름 붙여놓은 것들과 이 호르몬들의 역할까지도 다 나열된 정보에 불과해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서 시험 보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겠어요? 우리 뇌 배울 때처럼 암기법이 있으니 우리 처음 보는 것들 되게 많죠? 티록신 들어봤나요? 네. 응? 진짜요? 진짜로. 글루카곤 들어봤나요? 네, 들어봤어요. 인슐린을 많이 들어봤죠. 인슐린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Y책에서 다 봤어요. 어디서? Y책. YTL? Y. 책. 만화책이잖아. 아드레날린이라는 것도 그렇고 테스토스테론 진짜 들어봤어.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들어봤던 경우가 있을 거고요. 들어본 것도 있고 안 들어본 것도 있는데 각각의 기능들을 지금부터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봐봐. 먼저 뇌는 키워드가 뭐냐면 무엇을 전부 다 자극합니다. 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야? 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 명령하는 거죠. 명령하는 거. 그치? 리드. 뭔가 명령한다는 건 자극합니다. 첫 번째, 뇌가 누굴 자극하냐? 2번을 자극합니다. 2번이 뭐야? 갑상샘을 자극해요. 봐요. 여기 뇌에서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얘가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내보낸다. 그러면 갑상샘이 자극되면 무슨 호르몬이 나와? 얘가 나오겠죠. 뭔가 각각의 내분비샘들을 각각 자극해서 그
내분비샘에서 자기가 맡고 있는 호르몬들을 내보낼 수 있게끔 자극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나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얘가 그러면 시작이 되겠죠. 시작. 모든 호르몬들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작점이 되는 거야. 자, 뇌에서 합니다. 뇌는 이상하게 일어났죠. 뇌를 이렇게 그린 이유는 뭐냐면, 자, 뇌에서 호르몬을 이제 내보내는 여기가 어디냐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를 뇌하수체라고 해요. 하수구처럼 뇌하수체, 하수구체처럼 여기서 호르몬이 모여있다가 쭉 나갑니다. 그래서 마치 하수구멍을 빠져나가듯이 뇌 밑에 있는 뇌의 하수인이에요. 뇌에서 발생시킨 호르몬들을 가지고 있다가 내보냅니다. 물론 이건 앞뒤가 나눠져 있는데 지금은 나누지 않고 그냥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을 직접 내보냅니다. H는 뭐예요? 호르몬의 약자예요. 호르몬의 약자. H 호르몬. 앞으로 호르몬을 H로 쓸 거예요. 몸을 자극하는 호르몬. 이제 호르몬을 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극한다. 2번 갑상샘 자극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자도 자극해요. 이자를 자극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요놈 아니면 요놈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4번도 자극할까? 4번은 직접 자극하지 않고요. 4번 밑에 있는 요 녀석, 이걸 별이라고 할게요. 별을 자극합니다. 별을 자극해요. 별은 이름이 뭐예요? 우리 배웠던 거. 아닙니다. 신장, 콩팥입니다. 콩팥 위에 부신이 있어요. 콩팥 위에 부신이 있습니다. 부신. 부신 밑에 있는 그게 바로 콩팥이죠, 콩팥. 그 다음에 모두 자극하냐? 5번과 6번도 다 자극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거의 대부분을 다 자극해요. 누가? 뇌에서 나오는 자극 호르몬입니다. 2번 같은 경우 이름이 뭐냐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에요. 써볼까요? 2번 같은 경우는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입니다. 갑상샘을 자극하니까 갑상샘이 자극돼서 티록신을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3번을 자극하는 호르몬은 글루카곤과 인슐린 나오게 하는 호르몬인데 그냥 3번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있다는 정도로만 기억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별이 되게 중요한데 별은 이 콩팥을 자극하는 거잖아. 이 호르몬의 이름 뭐냐면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이뇨작용을 막아주는 호르몬입니다. 이뇨작용이 뭐야? 오줌 싸는 겁니다. 오줌 싸는 걸 막아줘. 다시 말해서 내가 오줌을 콸콸콸콸 쏘는 사람이야. 이상해? 콸콸콸콸 싸면은 내 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겠지. 네. 그때 항이뇨 호르몬이 쭉 나와서 콸콸콸콸 못 나가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장에서 수분을 많이 흡수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바로 항이뇨 호르몬이겠죠. 요거 뒤에 또 나옵니다.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건 이뇨작용, 즉 오줌으로 나가는 걸 막아주는 호르몬이구나. 어떻게? 콩팥에 자극해서 콩팥에서 수분을 쭉쭉쭉 빨아들이게 만드는 겁니다. 오줌으로 나가는 양이 적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뭡니까? 정소난소죠? 정소난소를 합쳐서, 5, 6번 합쳐서 생식선이라고 해요. 생식을 담당하는 선이라는데 생식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입니다. 자, 이렇게 뭔가 다 자극한다. 갑상샘도 자극하고, 이자도 자극하고, 그 다음에 콩팥도 자극하고, 성호르몬을 내보내는 정소와 난소도 자극하는 게 누구다? 뇌입니다. 그래서 뇌의 키워드는 뭐냐면 뭔가를 다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호르몬의 이름을 기억할 때 뭔가를 자극하는 호르몬들은 전부 다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은 자극이란 말은 써있지 않지만 뭘 자극하는 거야? 신장을 자극하니까 자극 호르몬입니다. 아하, 뇌에서 나오는구나. 호르몬의 이름들만 보고도 어디서 나오는지 이제 알 수가 있죠.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냐? 선생님하고 별로 안 친한 호르몬이 있는데 생장 호르몬이죠. 생장 호르몬. 이 생장 호르몬은 뭘 자극할까요? 슬퍼요. 뼈와 근육을 자극해서 뼈와 근육이 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치? 당연히 생장 호르몬도 말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거야? 자극한다는 말이 숨어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나오는 호르몬이다?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다라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얘기해 주는 게 암기법 중에서도 그냥 요 단어만 보고도 어디서 나오는지를 기억하기 위한 암기법들이에요. 숨어있는 의미까지 찾아내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게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고요. 갑상샘이라는 호르몬은
선생님 따라해줘야 돼요. 이름은 티록신이고요. 이름은 티록신이고 갑상샘, 우리 샘과 선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샘이라는 건 우리 옹달샘처럼 뭐 거기서 뭔가 뿜어서 나오는 게 샘이잖아. 우리 몸속에서도 이런 내분비샘에서 내분비선에서 뭔가 이렇게 호르몬이 뿜어서 나오기 때문에 샘이라고 불러줘요. 근데 샘을 한자로 풀면 샘선자죠. 샘선자. 샘선자 써서 샘이 한자로 풀면 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것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과 같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생식선 자극 호르몬이 생식샘 자극 호르몬과 같은 말이에요. 갑상샘이 갑상선과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갑상선 암에 걸렸어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네. 갑상선암이 바로 여기 갑상선이라는 내분비선에 암조직이 들어가서 암조직으로 바뀌어서 암이 걸린 거예요. 뭐 하면 걸려요? 암은 뭐 하면이 아니라 암은 갑자기 유전에 의한 방법과 여러 가지 또 나쁜 물질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뭐 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한두 끝도 없습니다. 아무튼 내 몸에 있는 세포가 나를 위해서 일하다가 갑자기 얘가 변심한 거야. 그걸 암이라고 한다. 그래서 뭔가 캔슬 당한 거죠. 캔슬이라고 해요. 이해가 안 되나? 아무튼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와요. 티록신. 영어 잘해요. 조이 다니면 맞아요. 조이 조이 다녀요. 위에? 네, 영어 완전 잘해요. 알았어요.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다니면 어디까지 있어? 내가 자, 뇌 얘기했고요. 갑상샘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 있냐면 여기 목 밑에 여기 있죠. 여기. 쇄골이 만나는 요 지점쯤에 있는데 요 지점쯤에 이제 갑상샘이 있는데요. 여기 화보 있으면 앞에 봐봐. 앞에 화보에 화보 있습니다. 화보에 호르몬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어디냐? 어디요? 사람의 신경계에 그래서 밑에 나와 있어요. 거기 뼈 같은 게 뭐냐면 후두예요. 후두. 이게 후두가 기관 있죠. 기관과 기관지 갈라지는 거. 이 기관이 내려가다가 여기 기관 쪽에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 갑상선이 감싸고 있어요. 만지신다. 안 맞아져요. 진짜 만져져요. 갑상샘이라는 게 감싸져 있는 모습이 그런 모양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중요한 갑상샘에서 나오는 게 티록신이고요. 티록신의 역할이 뭐냐면 세포 호흡을 촉진해요. 세포 호흡을 촉진합니다. 세포호흡이라는 건 우리 앞에서 배웠죠. 세포호흡이라는 건 외호흡이야, 내호흡이야? 세포호흡이야? 외호흡. 내호흡입니다. 내호흡이 뭐냐면 세포가 영양소와 산소를 받아들여서 우리 세포 안에서 그것들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그러잖아. 네. 자, 에너지를 만드는 작용이에요. 에너지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 체온이 상승됩니다. 체온을 상승시킨다는 말은 떨어진 체온을 위로 유지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세포호흡이 촉진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물질을 합성하기도 하고 분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물질 대사라고 말합니다. 물질 대사가 촉진된다라고 말하면 돼요.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선생님이 만들어낸 방법은 여러분들 입고 있는 티 있잖아. 티를 갑상선 위치까지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따라 올립니다. 꽉 눌러봐요. 숨 막혀요. 숨 막히죠. 호흡이 약간 문제가 생기죠. 네. 호흡과 관련됐다는 겁니다. 죽을. 호흡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요걸 통해 알 수 있고요. T를 올리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체온이 상승된다는 것까지 뭐와 연결했습니까? T와 연결했습니다. T와. 다시 갑상선 하면 뭘 떠올려라? T를 끌어올렸죠. 티록신입니다. 티록신의 역할은 호흡을 뭔가 바꾸게 해주죠. 세포 호흡과 연관되어 있고 체온을 상승시킨다는 그런 느낌. T를 올림으로써 생기는 어떤 느낌들을 기억해주면 돼요. 알겠죠? 이게 티록신에 대한 암기법이고요. 세 번째, 이자는요. 이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돈. 이자에 돈이죠. 내 나이 돈 이자가 될 거야. 아무튼 이자하면 돈이 떠오르는데 우리 되게 거룩한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얘기는 빼고 돈 대신에 설탕이라고 해요. 설탕.
왜 설탕이에요? 옛날에 설탕을 화폐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설탕이에요, 설탕. 다시 말해서 글루카곤의 역할은 내 몸속에 혈당량을 상승시켜요. 혈당량을 상승시킵니다. 인슐린은 반대로 내 몸속에 혈당량을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려요. 암기법은요. 무슨 상관입니까 설탕이? 내가 어떤 사람한테, 건이라고 합시다. 설탕. 건이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물론 설탕을 빌려줬겠죠? 그지? 설탕을 빌려줬습니다. 이자를 받으러 갈 거예요. 건이한테 가서 이자를 받을 건데 이자를 설탕으로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자를 받으러 어디로 가곤 했냐면 글루 가곤 했습니다. 다시 진짜 가만히 이자를 받으러 글루 가곤 했어요. 글루 가면은 뭘 줍니까? 이자를 주니까 이자를 받아서 먹겠죠? 설탕을 먹으니까 내 몸의 혈당량이 올라갑니다. 글루 가곤에서 설탕을 받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근데 건이가 이자를 안 내, 이 자식. 죽여버립니다. 나 같으면 안 살립니다. 인슐린에 대한 암입니다. 인슐린 안 살린다. 죽였습니다. 더 이상 설탕을 받지 못하죠. 그럼 나의 혈당량도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글루가곤에서 받은 건 설탕이고 안 살리면 설탕을 못 받기 때문에 혈당량을 올리고 낮추고에 대한 재미없어요. 암기법으로 한마디만 해줄래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둘을 이자에서 나오는 호르몬 두 개를 옛날에 박신양 나왔던 점의 전쟁이라는 드라마 있죠? 네, 너무 오래 지나가서 박신양이 이자를 받으러 글루가곤 했어. 하지만 이자를 안 내니까 죽였어, 안 살리 이렇게 했는데 박신양은 뺄게요. 그리고 이렇게 글루가곤에서 됐어! 이자를 받았다. 안 살려서 못 받았다. 뭐 훨씬 더 잘생겼어. 자,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는 지금 글루카곤과 인슐린이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고 있죠.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무슨 작용이라고 하냐? 길항작용이라고 불러요. 길항작용. 길항작용. 하나가 올리면 하나가 낮추죠. 너무 많이 올라가면 좀 낮춰줘야겠죠. 이런 것들이 길항작용이라고 불러줘요. 자, 이자의 글루카곤과 인슐린이라는 두 호르몬의 관계는 무슨 관계? 길항작용을 하는 관계구나라고 기억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자에 대한 암기법이고요. 자, 부신에 대한 얘기 할게요. 부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부신. 부신다? 정말. 부신이다. 와장창이에요. 자,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엄마하고 아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설마. 엄마는 내 마음도 모르고 이 자식아 공부는 안 하고 무슨 네 마음이야? 이 자식아. 엄마 내 마음도 모르면서 뭐야? 엄마 필요 없어! 에이 몰라! 그래서 아빠가 아끼던 도자기를 집어서 던집니다. 네가 내 아들의 날이 진짜. 이 도자기가 날아갈 때 우리가 하는 말, 아들이 날린 도자기가 날아가고 있죠? 그지? 정답입니다. 아들이 날린 도자기가 부서진 겁니다. 부신에서 나온 호르몬은 잘 들어요. 부신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 부서지는 거고, 부서진 게 뭐가 부서진 거다? 아들이 날린 도자기가 부서진 거죠. 자, 아들의 날린이라는 이 호르몬과 부신을 연결해주면 돼요.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자, 똑같 만빵이에요. 중요한 건 아드레날린의 역할입니다. 이때 엄마의 상태를 생각해주면 돼요. 엄마가 심장이 이게 부서졌잖아. 아빠가 아끼던 도자기가 부서졌죠. 팍! 쨍그랑 부서진 순간 엄마는 심장 박동이 촉진됩니다. 호흡이 가빠지고요. 중요한 건 뒷목을 잡으세요. 저 자식. 혈압 상승. 혈압이 올라가요. 자, 이게 아드레날린의 역할들이에요. 중요한 건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때 아들, 그 천하의 나쁜 아들을 향해서 소금을 던지는 게, 그죠? 원래는 맞죠? 재수없다고. 그지? 하지만 차마 아들이랑 소금을 뿌리지 못하고 설탕을 뿌립니다. 그래서 아들의 혈당량이 증가해요. 억지죠? 아들의 혈당량이 증가해요. 인정했어. 아들의 혈당량이 증가해요. 중요한 건 아드레날린도 혈당량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물론 엄마의 상태에서 엄마가 심장이 많이 뛰고 혈압 상승하고 호흡이 많이 가빠지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만큼 많은 혈당량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올라갑니다 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치?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추고요. 아드레날린은 혈당량을 올려주죠.
그럼 봐봐. 인슐린과 아드레날린도 기량작용입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기량작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건 아닙니다. 이 둘은 기량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기량작용은 둘 다 어디서 하는 거야? 둘 다 이자를 이용하는 거지. 올리고 내리는데 둘 다 이자라는 요 루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부신을 가지고 혈당량을 올리는 거잖아. 루트가 달라요.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방법까지도 똑같아야 둘 다 이자를 이용해야지만 기량작용이라고 부르지, 그냥 단순히 혈당량을 올리고 낮추는 것 때문에 둘은 기량작용의 관계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자를 이용해야지만 기량작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많이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기억 꼭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정소는 정자를 만드는 장소, 그래서 정소라고 불러요. 난소는요? 난자를 만드는 장소죠?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놨죠? 정소고요. 난소입니다. 잘 그리시네. 정소와 난소. 중요한 건 정소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암기해야 되고요.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암기해야 돼요. 정소에서 나오는 건 테스토스테론이고요. 난소는 에스트로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난소는 여자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잖아. 여자는 남자로 하여금 뭘 받아야 되는 존재다? 에스코트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죠? 이런 거 있죠? 길가를 걸어가면 여자친구를 일로 와. 차도 좀. 차도 좀 의자 빼주고요. 그죠? 우산 받쳐주고 이런 것들이요. 차문 열어주고 이런 거. 선생님 그랬어요? 안 그랬죠? 선생님이 얘기해봐. 그랬지. 이들 많았대. 중요한 건 에스코트를 받는 존재는 여자죠. 그래서 여자의 호르몬이 뭐다? 에스트로겐이에요. 코가 빠졌죠? 코가 빠졌습니다. 에스트로겐에서 쟤는 아니요? 에스코트에서 에스트로젠에서 코가 빠지는 에스코트에서 코를 빼고 에스트로젠, 물론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영어이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에스트로젠 뒤에가 GEN으로 끝나는데 이거를 다 젠이라고 하기도 하고 겐이라고 하기도 해요. 걸맨이. 남자는 좀 단순합니다. 남자는 단순해서 운동 좋아하고요. 먹는 거 좋아하고요. 게임 좋아해요. 그래서 토스트 나오겠죠? 그래서 먼저 테니스를 칩니다. 테니스. 배고파요. 토스트 먹어요. 그치? 토스트 먹어 배불러요. 게임해요. 스타크래프트 상태. 테일즈 런너도 괜찮고요. 스타크래프트에 테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버리겠네. 테니스, 토스트, 테란, 테스토스테론 두 개씩 끊어서 읽어주면 됩니다. 테스토스테론. 오늘 토스트가 뭐기 때문에 이거 틀리면 혼날 거예요. 그렇죠? 둘 다 기능은 뭡니까? 둘 다 남자 여자의 2차 성징을 담당합니다. 2차 성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생님처럼 목소리를 굵게 만들어주고 전혀 알죠. 그죠? 진짜 힘들어. 자, 네.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선생님 변성기 왔어요? 왔었어. 헐 말도 안 돼. 그리고 수염을 나게 만들고 근육이 나 발달하고요. 어깨가 벌어지고 이런 것들 남자의 2차 성징이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가 되게 이 에스트로겐이 피부를 되게 윤기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 피부도 변화하고 몸의 변화도 많이 일어나죠. 이 성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진 않는다. 그리고 실제 몸으로 체험하고 있잖아. 체험하기 때문에 따로 얘기를 하진 않을게요. 이 책에 30쪽 맨 밑에 호르몬과 2차 성징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잠깐 정리하면요. 자, 2차 성징이 나타나게 하는 호르몬이 정소와 난소가 자극돼야 되는 거지. 정소와 난소를 자극하는 호르몬 누가 내보냅니까? 뇌에서 자극 호르몬 내보내죠. 그게 바로 뭐냐? 뇌하수체에서 생식선 자극 호르몬을 내보내면 이 내보낸 것이 피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다가 어디를 자극합니까? 정소와 난소를 자극하겠죠? 그럼 여기서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나와서 2차 성징이 발달하게 합니다. 여기 발음이 어려워요. 잉글리시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사람의 내분비샘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을 정리를 좀 해봤고요. 간단하게 암기법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굳이 암기법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욕을 먹어가면까지 암기법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것들을 너무
처음 듣는 것들을 그냥 마냥 외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랑 접목해서 외우라고 해서 선생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야. 아들이 날린 테니스 토스트 테란 에스코트 뭐 인슈 안 살린 글루 가곤 했다 티를 올렸다. 그 지금 안살리 제일 오마다. 제일 오바를 찾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됩니다. 자, 되게 그다음 잘하신 것 같아요. 잘 만드셨어요. 그런 거 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만든 거예요. 별자리 때부터 알아봤어요. 맞아요. 맨날 알아봤어요. 여러분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만든 거예요. 그냥 외우기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지? 자, 그다음에 호르몬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르몬은 미량으로도 아주 작은 양으로도 조절할 수 있다. 단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좋다. 너무 많으면 과다증이 걸리고요. 너무 적으면 결핍증 걸립니다. 자, 여기서 뭐를 살펴볼 거냐? 요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을 경우와 적을 경우 하나. 그다음에 티록신이 너무 많을 경우와 적을 경우 둘. 마지막 인슐린이 너무 많을 경우와 적을 경우 이 세 개를 가지고 좀 알아볼게요. 먼저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아. 좋겠죠? 네, 너무 좋겠어요. 너무 많으면 거인증. 거인증. 최용만처럼 거인증은 거인증과 함께 말단만 길어지는 게 있어요. 말단만. 몸의 말단이라는 건 손끝, 발끝, 머리끝 이런 것들이 말단이거든요. 그래서 말단만 커지는 걸 뭐라고 하냐? 말단 비대증이라는 말단 머리도 비대증. 길어져요. 머리도 길어져요. 비정상적으로 머리가 이렇게 길어져요. 오이다. 말단 비대증이라고 해요. 생장 호르몬이 너무 안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외소증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외소하다, 외소증이라고도 하고 책에서는 뭐라고 써있어? 책에서는 소인증, 작은 사람 소인증이라고 하는데요. 외소증, 소인증, 생장 호르몬이 너무 안 나올 경우에 이러한 증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티록신. 자, 티록신은 갑상샘에서 나오는 거잖아.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오면 저하가 아니에요. 항진증입니다. 네. 갑상샘 기능 항진증. 과다하면. 네. 잠깐만. 이거 좀 보면 갑상샘 기능이 항진증이에요. 항진증. 그 다음에 알았어. 그다음 두 번째는 너무 적게 나오면 갑상샘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저하증이라고 써있죠? 저하증.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상샘의 기능이 저하된다. 갑상샘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거죠. 갑상샘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티록신도 많이 안 나오겠죠. 그런 증상을 뭐라고 하느냐? 갑상샘의 기능이 저하된 증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간단하죠? 너무 많이 나와. 이 미쳤나봐, 그죠? 갑상샘 기능이 항진증. 이 진짜가 계속 증가한다, 뭐 전진한다 할 때 진짜 있죠? 이렇게 늘어난다, 항진한다, 너무 늘어난다, 너무 많아졌다 라는 뜻입니다. 항진증이라는 거. 그 요거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갑상샘 기능의 항진증이라는 건 티록신의 양이 비정상적으로 많을 때, 이럴 때 항진증이라고 해요. 너무 많아, 항진증이야. 열납니다.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한 이름들인데 책에 써놓을게요. 책에 안 써있는데 선생님이 이름 알려줄게요. 갑상샘 기능 항진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바제도병입니다. 바제도병. 학교에서는 요거를 배울지도 몰라요. 바제도병이고요. 저하증은 크레틴병이에요. 사람 이름이요? 사람 이름 맞습니다. 네, 이것들의 기능과 이 병명을 좀 암기하는 법을 만들었었는데 잠깐 소개만 할게요. 책이 안 나와 있으니까. 생각해봐.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러면 내 몸의 세포호흡이 너무 증진되죠. 네. 그치? 세포들이 막 에너지를 막 내겠죠. 근데 표정을 잘 봐야 됩니다. 막 냅니다. 표정을 막 내. 아무튼 세포들이 에너지를 막 냅니다. 막 내요. 그죠? 눈이 튀어나와. 안구돌출증이라는 것을 말해요. 안구돌출증. 진짜 안구가 튀어나옵니다. 안구가 돌출되는데 안구가 돌출되는 것을 바제도병이라고 불러요. 암기법은 안구가 돌출되다가 빠집니다. 이거 병원 가야 되죠. 병원 가기 전에 잠깐 보관해야 되죠. 다시 넣을 수 있어요. 어디다 넣을까요? 잠깐. 바제도. 바지에다 둬.
맞으려고 왜 바지에다 도. 형신이 같아. 완전 너. 바지에다 도죠. 바지에다 도죠. 잠깐 빠지면 바지에도. 맞아.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바지에다 도. 형신이 하나. 바지에다 도. 안구 돌출증이에요. 그다음에 티록신이 너무 안 나와요. 너무 안 나오면 세포 호흡이 안 되겠죠. 에너지가 안 난다는 건 사람이 클 수가 없는 거야. 조그맣니다. 잘 듣지도 못해요. 이러고 있어요. 그지? 그럴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 왜 이렇게 불쌍하다는 뜻으로 말하고 지나갑니다. 잘 못 들었어.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는 거야? 너 좀 그래. 그래서 크레틴병은 좀 작은 사람들 크레틴병이 저하증이에요. 억지죠? 티록신이 많을 경우와 적을 경우 항진증 저하증이라 불러주고요. 그 병명도 써놓도록 합시다. 마지막입니다. 혈당량을 조절해주는 인슐린인데요. 인슐린. 선생님 인슐린 설명할 때 인슐린은 사람의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기능을 하고요. 당뇨병 환자들이 꼭 복용해야 됩니다. 그죠? 인슐린. 당뇨병 환자들이 복용해야 되는 거야. 근데 사람의 인슐린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누구 거 쓴다? 돼지 거. 돼지 걸 빼다가 써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왜? 호르몬의 특징 중에 또 다른 거 하나 뭐 있었습니까? 척추 동물 간에는 종간 특이성이 없다. 종간의 특이성이 없다. 특이성이 없다는 말은 거부 반응이 없다는 뜻이에요. 호환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돼지 거를 빼다가 사람한테 주입해도 상관없다. 인슐린이 너무 많을 경우와 너무 적을 경우, 책에는 적을 경우가 나와 있는데 둘 다 해볼게요. 인슐린이 너무 적게 나오면 당뇨병 걸리겠죠? 혈당량을 잘 낮춰주지 못하니까 당뇨병, 오줌에 당이 섞여서 나가는 병, 당뇨병 걸립니다. 너무 적게 나가면. 너무 많이 나가면. 뭐 티가 나요? 티가 나지. 어떻게요? 너무 노래. 일단 오줌 검사하면은 당이 검출되겠죠. 그거 뭐 거품 많이 나면 그거 아니에요? 거품 많이 나는 건 단백뇨야. 단백질이 많이 나가는 거야. 단백질로 나가면 안 됩니다. 단백뇨고 당뇨병은 오줌에 당이 섞여 나가는 병입니다. 요 인슐린이 우리 몸속의 혈당량을 0.1%로 항상 유지해야 돼요. 0.1% 유지해야 되는데 0.1%보다 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콩팥에서 전부 다 재흡수하지 못해. 그래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콩팥하고 연결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혈당량을 너무 낮춰주지 못하면 신장의 기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거르지 못하고 오줌으로 당이 나가게 만들어. 그걸 당뇨병이라고 해요. 0.1%를 항상 유지하는 게 이자에서 나오는 인슐린인데, 그래서 너무 적게 나오면 혈당량을 유지하지 못해서 당뇨병 걸린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너무 많이 나와도 문제예요. 너무 많이 나오면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끌어다가 전부 다 간에다 저장합니다. 이게 이 혈당량을 조절하는 방법인데, 중요한 건 너무 많이 끌어다가 혈당량을 너무 낮추면 저혈당증이라는 거예요. 저혈당증. 우리 피 속에 포도당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세포는 모세혈관으로부터 포도당을 끌어다가 산소를 끌어다가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포도당이 없어. 힘이 없어. 얘가 항상 힘이 없어. 저혈당증 환자들은 힘이 없어. 이러고 있어. 저혈당증 환자들 저혈당증이 걸린다. 인슐린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저기까지가 책에 나와 있는 3번 호르몬의 결핍증과 과다증까지 정리를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른쪽의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좀 맡겨주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지금 진동하나요 또? 바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다음 2월달부터 바뀌는 게 좀 있어서 진도를 맞춰줘야 돼. 우리 선생님 바뀌어요? 안 돼요. 선생님 안 바뀌죠? 아니 바뀌어요? 반 이름이 바뀌어, 반 이름이. 근데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응? 너무 콜라를 마셔야 되는데. 떴어. 안 안 돼. 바뀌어. 2분일 시간.